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 역대급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모두가 상승에 베팅을 한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미국이 지배한다라는 소식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오늘 엔비디아 충격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주식들도 전체적으로 다 오늘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마소부터 볼까요? 마소 0.5% 상승 중에 있는데, 자, 뭐 0.5면 의미 없죠. 항상 마소는 이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1.61% 상승. 오늘 애플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보십시오. 2.5% 빠졌는데, 자, 오늘 엔비디아가요, 오늘 사실 가장 많이 빠지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에서 갑작스런 소식이 날라들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반독점법으로 조사에 들어가겠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요, 일제히 이 세계 시장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거는 중국과 미국의 신호탄이냐, 또 다시 무역 전쟁의 신호탄 아닌가 이러면서 시장에 조금 무리를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루다 보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이 0.41% 빠졌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구글이 0.38 살짝 올라왔고, 그리고 메타가 1.64 빠졌습니다. 자, 메타도 그동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워낙 그 지금 반독점법 미국 안에서 그 이슈 이후에 회복하다가 좀 조정이 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테슬라도요, 오늘 0.15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근데 이제 어저께 우리가 프리마켓에서 테슬라 주가가 굉장했잖아요. 그 400달러를 찍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400달러 아래로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392니까 아마 이번 주에는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일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젯밤에 이제 잠들기 전에 오늘 성시경 노래를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도 좀 풀고 제가 잊고 이걸 이제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었고만 10번 부르다가 그냥 끝났네요. 그래서 4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제가 한번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뭐 시장이 지금 그 엔비디아 충격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작은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겁먹고 염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산타랠리가 한번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잠잠히 기다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소식과 매크로 사항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또 다른 기관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요, 굉장히 또 불리시한 전망 내놨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도표 나오는데요. 지금 여러분, 그 2025년도 내년 전망들을 모두가 이제 12월 달 되면 다 내놓게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가장 높았던 게, 이 7,007이었어요. 그게 웰스파고였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오픈하이머가 더 강력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도 이런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강한, 또 더 높은 그런 스코어가 나올 거다. 더 높은 전망치가 줄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쪽에 우리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맨 위쪽에 있는 오픈하이머입니다. 오픈하이머가 오늘 뭐라고 했냐? 내년도 마지막 때 되었을 때 한 12월쯤 되면은 이 S&P 500, 즉 미국 주식이 한 7,100포인트를 찍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이건 역대급이죠. 가장 높습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웰스파고 지난번에 7,007 나오면서 막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오늘 오픈하이머가 이걸 다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7,000을 제시한 기관들이 많아요. 뭐 야디니도 있고 도이체방크도 7,000을
예상했죠. 이따가 우리 테슬라에 대해서도 도이체방크가 또 이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이 끌어올려 놨거든요. 이따가 한번 우리 테슬라 소식 들어볼 텐데요. 그러니까 도이체방크까지 해서 7천 이상을 예상한 메이저 기관들이 벌써 4개나 이릅니다. 자, 그리고 HSBC가 6,700, BMO죠. 이게 이제 보시면은 6,700이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6,600 이상 예상했고, RBC도 6,600이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해요. 다 6,500 이상이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CT까지 해서 보면요. UBS만 제외하면 전부 다 6,500 이상이죠. 지금 뭐 5,800, 5,900, 6,000이잖아요. 그러니까 7,000까지 간다. 뭐 적어도 이게 이제 뭐 20%에서 30%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관들이요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죠. 자, 왜 이렇게 지금 기관들이 내년을 불리시하게 볼까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요 트럼프 효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효과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 기업들의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겠다. 미국을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또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 주식 자체가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법인세 인하에 굉장히 기대감을 걸고 있죠. 많은 회사들이 법인세 인하에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덜 거칠 거 아니에요. 세수가 안 거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다 메꿉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외국에다가 이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럽에 관세도 매기고 중국에도 관세를 매기고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기업들로부터 우리 세금 덜 받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을 잘해주겠다는 거죠. 바깥에서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트럼프의 이제 방식이니까 이걸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내년도에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데 자, 지금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Strong momentum makes the hard to bet against freight train stock rally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미국 주식이요 랠리가 너무 강력해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미국 주식의 이 흐름에 거대한 이 흐름에 누가 맞서서 소위 말해서 이 베팅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폭락할 거야, 주가 안 오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기관들이 굉장히 내년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예상할 때는요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예상들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예상치를 내놨거든요. 그 작년에 올해 예상이 5,200이었어요. 최고 높은 게요. 대부분 다가 4,00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6,000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는 더 좋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뭐 할 때입니까? 미국 주식 할 때입니다. 지금 다른 데 눈 돌릴 때가 아니에요. 그냥 미국 주식 할 때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최고의 트럼프 수혜주인 이 바로 테슬라죠. 그리고 이 여러분들 제가 많은 또 주식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엔비디아 소식 우리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뭐 지금 언론에서는 막 폭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호들갑 떨 거 아닙니다. 그냥 뭐 2%대 한 3%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엔비디아가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2% 빠진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호들갑 떨 때입니까? 전혀 그런 폭락 수준 아니고요. 엔비디아 그냥 뭐 잠깐 주춤하게 조금 내려왔다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가 오늘 좀 떨어지면서 이 소식이 좀 다른 주식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자, 그 이유가 중국이 이 반독점법 이슈로 엔비디아를 조사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소위 말해서 이 반독점법 조사하는 국가기관에서요 조사를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주가 영향을 받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영향을 덜 받는 거 보통 여러분 폭락하거나 이렇게 반독점법 들어갔다고 하면요 보통 뭐 한 10%씩 빠져야 완전 폭락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빠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한번 이게 훈련이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결국 중국에서 반독점법 이슈 걸린다 이러면은 중국에 팔 수 있는 게 많이 못 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분량이 줄어든다는 건데 이미 이것은요 학습이 되어져 있죠. 과거에 미국 정부에서 야 너네 엔비디아 이 중국에 파는 거 딱 이 정도만 해. 니네 안 돼. 이 소식 나왔을 때 그때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점점 더 잊혀져 버리고 결국 엔비디아 주가는 다 회복해 버립니다. 생각보다 중국에 대한 규제
중국에 못 팔게 하는 게 영향을 처음에는 좀 줬는데 시간 지나니까 점점 더 이게 사그라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미국 쪽에서 태클을 걸건 중국에서 지금 이번처럼 반독점법으로 태클을 걸건 어차피 그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도찐개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영향이 그냥 뭐 2%대 정도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이런 거죠. 미국이 아래쪽에도 나오죠. 맨 아래 초록색 하려 보면요. 미국 자체가 엔비디아와 또 다른 반도체 회사들에게 중국에게 반도체 칩 중에서도 어드밴스드 반도체 칩 있죠.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AI 칩은 절대로 중국에 팔지 말라는 거죠. 왜냐? 이유는 중국이 이걸 본인들의 어떤 군대를 강화하고 본인들의 어떤 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데 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건 여러분 핑계일 뿐인 거고 사실 중국에게 이제 AI나 이런 이 전기차랄지 뭐 AI 인공지능 앞으로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너네는 그냥 이 소위 말해서 질 떨어지는 칩만 사용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근데 중국이 왜 엔비디아 반독점법을 걸었겠습니까? 이건요, 지금 미리 맞불을 놓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들어서면, 트럼프 네가 그렇게 할 거야? 우리 이렇게 반응할 거야? 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너네 관세 매길 거야. 중국 거 다 틀어막을 거야. 이러니까 이미 중국은 이걸 한번 트럼프 1기 때 경험했잖아요. 1기 때 경험해 놓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지금 이제 미리 선수 치면서 보여주는 거죠. 트럼프 네가 우리한테 관세 매겨? 우리가 그대로 갚아줄게. 우리도 카드가 많아. 이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가 사실 풀어야 될 숙제죠. 과거에도 그랬다가 나중에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되다가 그냥 뭐 협상해가지고 니네가 우리 농산물 어느 정도 사줘 이러면서 그냥 마무리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번엔 트럼프가 어떻게 풀어갈지 숙제를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이제 크립토 시장, 즉 가상화폐, 또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가상화폐 전체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에릭 트럼프죠. 트럼프의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위에 타이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타이틀로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가상화폐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그냥 끝난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입니다. 보십시오. US can become a crypto superpower with the sensible regulation입니다. 정말 끝난 거죠. 이 구절에 끝난 거예요. Crypto superpower with sensible regulation. 뭐예요, 여러분? 미국이 이 United States가 크립토 가상화폐에서 슈퍼파워 컨트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달러, 금, 모든 군사력에서 가장 초강력 국가였죠. 근데 이제는 크립토, 가상화폐 슈퍼파워 컨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was sensible regulation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이런 가상화폐의 최고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제가 뭐 멤버십에서도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게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규제를 소위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가상화폐 공간을 크게 만든다? 그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랍에미리트에서요, 이 인터뷰에서 이 에릭 트럼프죠. 그러니까 왼쪽 사진에 이 트럼프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He had been a big fan of crypto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나는 이 크립토 가상화폐의 빅 팬이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투자도 하고 본인들 가족이 또 가상화폐를요 실제로 발행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에 굉장히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참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트럼프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들에게 듣고 주변의 측근들에게 들으니까 이게 make sense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면요. 당연히 트럼프가 no, 그건 가짜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전처럼요.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요. 판단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도 이렇게 빅팬이라고 그랬죠. 모든 면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요. 굉장히 불을 붙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세요.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아버지가
트럼프죠. 니네 아버지가 regulatory, deregulatory measure in the crypto space. 앞으로 가상화폐 공간에서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서 규제적일 것이냐, 비규제적일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에릭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맨 아래쪽에 보세요. Looks like it is transparent. That's what it is. 라고 합니다. 자, 정말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던져버리죠. 그러나 이게 지금 현실의 그릇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투명하게 다 보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 가상화폐들이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죠. 그게 어떻게 모여들었습니까? 바로 이 스팟 비트코인이라고 ETF라고 소위 그 이 현물 ETF 시장을 형성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너네 이 ETF에 돈을 넣어서 비트코인을 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미국 안에 위에 지금 타이틀이 나오는 것처럼 sensible regulation, 합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슈퍼파워 컨트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잖아요. 이 두 개를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미국은 방법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할지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이런 ETF를 통해서 전 세계 자금을 다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미국이 왜 이렇게 치고 나가냐? 지금 중국도 규제하고 있죠. 한국도 지금 ETF도 없죠. 다 그래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치고 나가잖아요. 어느 시점에 벌써 미국은요, 어마어마한 이 비트코인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가가 직접 소유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ETF를 통해서 많은 자금들이 미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미국이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10%, 20%, 30%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that's what it is 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이렇게 합법적인 아주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규제를 통해서 하는 건데 비트코인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원래 decentralized 된 거, 탈중앙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소위 ETF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요, 관리가 되죠. ETF에서 사고 파는 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 트럼프의 전략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또 굉장한 소식이 날라들었는데, 트럼프와 머스크와 트럼프 소식 또 동시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요즘 그 트럼프가 머스크를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같이 동행하는 모습 보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말로 우리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가 이거는 머스크와 거의 함께 같이 자꾸만 다니면서, 머스크도 그렇고 트럼프가 특히 머스크가 자신의 옆에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굉장한 일이 발생했거든요. 좀 보시면요, 지금 메이저 언론들이,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이번에 그 헝가리 대통령이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임 미니스터죠. 뭐, 근데 이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일본도 프라임 미니스터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일본 총리가 뭐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헝가리 이 대통령, 헝가리 총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빅터 오르반이, 자, 지금 이번에 그 백악관 방문, 마라라고를 방문했거든요. 거기서 누굴 만났냐?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만 만난 게 아니라 머스크도 함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블룸버그도 보십시오, 여러분. 블룸버그도 헝가리의 총리가 He met with the Trump and Musk and Mar-a-Lago랍니다. 아니, 헝가리 대통령이면 보통 대통령 수장끼리만 만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또 같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걸 놓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걸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이 앞으로 행정부에서 머스크의 역할이 굉장하겠구나라는 걸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 일종의 보여주는 거죠. 미리 힌트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웬만하면 머스크가 불편해가지고 같이 안 만날 수도 있거든요. 야, 이 대통령 내가 만날 거니까 너는 뭐 네 거 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냥 이게 여러분 같이 만날 수 있는 건요, 트럼프 성격에 트럼프가 용인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제안했겠죠. 야, 헤이 머스크 같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성격 확실하거든요. 트럼프는 자기 싫은 건 안 해요. 자기 싫은 사람은 그냥 바로 잘라버리거든요. 굉장히 솔직하고 straightforward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뭐 2인자, 3인자 잘 안 두거든요. 옆에 인자가 뭐 자기와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있다? 그거 불편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하게 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번에도 보세요. 그 프랑스 방문할 때
마크롱 대통령하고 회견한 이번에 노트르담 이 성당 다시 수리했고 리오프닝을 했잖아요. 그 행사에 초대했는데 머스크도 같이 갔고 트럼프 같이 간 거죠. 그래서 같이 만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여러분. 그만큼 지금 외국의 대통령들도 트럼프와 머스크를 투톱으로 마치 이 트럼프가 머스크를 부통령처럼 데리고 밴스는 보이지도 않아요. 밴스가 부통령이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언급도 안 되고 있어요. 어쩌면 시기 질투를 낼 뻔만 할 정도로 그런 수준이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어찌됐건 트럼프는 머스크를 정말 신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요. 테슬라 주가가 오른 것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머스크를 통해서 외국인 이런 지도자들 만날 때에 지금 외국 지도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뭐 트럼프가 잘하는 거 관세나 이런 비즈니스 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통령들이 와가지고 인공지능, 미국의 앞으로 AI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로 확장하고 비즈니스를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인공지능, 뭐 이런 자율주행 이런 쪽은 이 트럼프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통한 사람이 머스크고 세계 또 최고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요, 계속 이 수장들을 만나는데, 이 전 세계의 대통령들을 만나는데, 머스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머스크의 영향력이 앞으로 커질 거라는 생각에 결국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도이체방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또 껑충 올려 놓았습니다. 자, 도이체방크가 앞에서 우리 매크로 상황에서 미국 전체 주식이 내년도에도 굉장할 거다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한 7천을 예상했죠. 7,000포인트요.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도 오늘 왕창 올려놨는데요. 자, 일단 목표 주가가 기존에 295달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370으로 올려 놓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가 본인들의 그 290에서 370은 거의 100달러를 띄어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올리는 건요. 그동안 테슬라가 기술적인 이 집적이 아주 쌓여가지고 축적이 돼가지고 앞으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바이 레이팅 줬고요.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미 390달러대에 머무는데 바이 하라 그래요. 바이 레. 그러면 목표 주가를 370이 아니라 한 450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바이 레이팅을 줬는데 사라고 해놓고 지금 380, 90이거든요. 이미 90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도 뒤따라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2025년도에 탑픽을 고릅니다. 각 기관들이 내년도에 가장 집중해야 될, 또 가장 주목해야 될 기업, 투자할 기업은 뭐냐라고 할 때 탑 10 중에 이 테슬라가 그 중에 하나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들이 너도 나도 탑픽으로 꼽고 있어요, 내년도에. 그게 왜 그래요? 테슬라 자체적으로 좋지만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 강력한 이 정치적 힘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니까 전부 다 탑픽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가요, 뭐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이체방크가 오늘 몇 가지 체크한 것 중에 보면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 시장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자동차 시장이요. Challenging Global Automotive Environment입니다. 정말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 자체가요. 어려워요. 근데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은 pricing pressure죠. 그러니까 가격. 이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프레셔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거냐. 가격 인하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중국만 보더라도요. 뭐 BYD건 뭐건 중국 회사들은요.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서로 먹고 죽이고 살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인하 안 하면요. 중국은 과잉 공급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 가격이 조금만 높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무, 알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싼 물건들이 한국에도 들어오죠. 그게 지금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나건 안 나건 이거보다 일단 다른 놈 죽이고 나서 나부터 살아야겠다 이겁니다. 일단 팔고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가격의 프레셔 심해요. 이러니까 지금 뭐 독일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가격은 안 내려요. 그러니까 테슬라
테슬라는 이제는 가격이나 없이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충분히 살 사람은 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현재 질적으로 가장 우수하니까 당연히 테슬라는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 하이 인벤토리. 지금 폭스바겐이나 인벤토리가 넘쳐나죠. 지금 뭐 재고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급이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요. 지금 저렇게 막 밀어내기 하지 않으면요, 쌓여가는 거예요. 야적장에 쌓입니다. BYD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싸게 어떻게 하더라도 퉁쳐서라도 그냥 뭐 이렇게 밖으로 팔려고 하는 중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수요가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과 북미 지역에 현재 수요 디맨드가 약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건 경제적인 문제죠. 높은 금리에 따른.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remains well positioned due to innovation, execution strength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well positioned 됐다. 아주 지금 이 자리를 참 잘 잡고 있다고 합니다. 혁신과 그리고 이런 이 실행 능력이 강하다는 것. 특히 이제 가격을 계속해서 이 비용을 줄여 나가는, 그게 테슬라의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자율주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테슬라가 이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에서 강력한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컴퓨팅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되니까 자율주행이 더 빨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미 13.2 버전이 12.5보다 6배나 더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다음 나올 것은, 그 다음 업그레이드 버전은 그게 버전 14이 되겠죠. 14가 되는데 그거는 아마 또 다른 6배 이상 좋아질 거라는 거죠. 테슬라 can train several end-to-end models with Wix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엔드투엔드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엔드투엔드 방식인데, 이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여기다 접목해서 하고 있죠. 근데 이미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여서 테슬라는 이미 벌써 도로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지금 뭐 웬만한 경쟁자가 없죠. 이 분야에서는 사실요. 그러니까 웨이모나 이런 친구들은요, 경쟁이 안 돼요. 경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 업체들 있죠. 다만 중국 업체들이 현재 이 방식을 택해야 된다면서 이 방식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죠. 중국은 그냥 따라잡기에 또 명수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가자 하라는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너무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요. 자, 그래서 지금 막 중국 회사들끼리 뭉치자 그러는데 다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 해처모여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도이체방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잡아야 될 중국 업체가 이제 시작해서 언제 따라잡겠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옵티머스 얘기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 쪽에서 테슬라 옵티머스에 대해서 새로운 영상들을 많이 공개했거든요. 이미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이 옵티머스 영상이요. 자, 새롭게 공개한 걸 보면요, 와,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자, 일단 가장 충격적인 건요, 자, 지금 이 영상, 이 사진에 나온 거 아래쪽에 보세요.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옵티머스가 이 테슬라 이 소위 텍사스 공장 주변에 이 소위 주변에 이제 파킹 랏이 실제로 걸어 다니고 하는 거를 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옵티머스가 이 두발 보행이잖아요. 근데 이 소위 작은 언덕들 있죠. 그러니까 작은 언덕을 오르락 내려가는데, 이 사실 이렇게 작은 언덕인데 여기도 사람이 저 높은 데서 이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내려갈 때에, 오늘 영상에 보니까 이 옵티머스가요, 이게 아무래도 미끄럽잖아요. 내려갈 때. 그러니까 슬립하는 거예요. 옵티머스가 내려가는데 바닥이 불안하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지려고 해요. 왼쪽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요. 쭉 밀리는데, 와, 그걸 바로 잡아요. 지금 위에 그 설명이거든요. crack this up라고 합니다. Optimus robot sleep and crack this up. 그러니까 로봇이요, 걸어가는데 미끄랬어요. 이 길이 불안전해가지고요. 근데 그걸 중심을 잡아요. 그러니까 뭐와 같냐면 완전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왜 걸어가다가 미끄러면 넘어지려고 할 때 중심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해내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완전 사람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의 기술력이에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요. 다른 회사들은 프리맵 뭐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근데 지금 테슬라는요 똑같아요. 자율주행을 그 기술을 가지고 이 옵티머스에서 넣어서 옵티머스 걸어가다가 미끄러서 바닥이 불안해 넘어지려고 할 때 자기가 가까스로 중심을 잡아서 걸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임프레시브 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요. 그 이런 언덕들 있죠. 막 그 땅바닥이 굉장히 unfair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요, 걸어 다니는데 성큼성큼 정말 사람이 걷는 것처럼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떤 걸 지금 앞으로 지금 구상할 수 있냐면요, 정말 이제 왜 로봇이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넘어져 버리면 얘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한 거 보면 뒤집어지거나 넘어지면은 로봇이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이 로봇이 테슬라가 뭘 지금 장착시키고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 넘어지게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면바닥을 걸어가거나 밑바닥에 돌바닥을 걸어 다니는데 이 로봇이 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넘어지면 우리가 골절상을 입듯이 넘어지면 팔이 부러지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처럼 가다가 길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넘어지려고 할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 잡는 그 어떤 힘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학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 보니까 1차적으로 통과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넘어졌을 때에 안 다치고, 소위 말해서 이 착지를 잘 해야겠죠. 넘어졌을 때에 안 다치게 하고, 그러려면 뭐예요? 이 팔이나 이런 부분에서 땅바닥에 부딪혔을 때에 충격을 덜 할 수 있는 이런 우리도 살점이라는 게 있잖아. 이런 것처럼 충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붙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넘어졌을 때에 일어날 수 있게끔 오뚜기처럼 그걸 현재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게끔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점들을 본다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가 정말 이젠 완전히 완벽히 사람처럼 준비하고 있구나. 넘어지려고 할 때 안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일어나게끔 하고, 넘어져서 부상당할 것 같은 것도 안 부러지게 그것도 장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요, 와, 자율주행대로 속도가 나고 있는데 로봇대로 준비가 되고 있어요. 무섭게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테슬라가 왜 주가가 올라가느냐? 사람들이 이걸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섭게 발전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예상대로 공개가 되어지면 하반기에 공개되잖아요. 그리고 로보택시도 이제 하반기에 7월, 8월, 9에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11, 12쯤에 로봇도 한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공급한다 그러잖아요. 다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한 해는요, 테슬라가 정말 폭발할 수 있는 기회니까 역대급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걸 지금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지금 이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규스티였습니다.